자, 그러면은 저희 학생들이 일단 저희 수업 시간에 어떤 식으로 작품을 만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남자친구들이면 복복하면서 읽어가시는 게 소원이다? 이게 챗GPT로 시놉시스, 그 다음에 시나리오. 콘티는 손으로 해요. 그 다음에 그 콘티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을 합니다. 어떤 게 나와야지 되는지가 이제 구성이 다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캐릭터와 배경을 만들었고요. 콘티, 생성, 그리고 리터칭. 이렇게 12페이지가 만들어졌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그 당시에 썼던 시간이요. 석 달이 안 돼요. 한 달 반? 한 달 반 동안 12페이지가 나왔었어요. 학생들이 사실 제일 어려운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콘티. 그리고 그 콘티 부분에서 진짜 시간 다 잡아먹거든? 맞지? 왜냐면은 자꾸 엎어요. 자꾸 엎어요.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저는 콘티를 할 때 자세하게 그리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치? 자세히 그려서는 안 돼요. 왜냐면은 연출이 필요한 거거든요. 인물이 오른쪽에서 오고 여기는 확대를 해야지 되고 저기는 원경이어야지 되고 그런 것들만 알아도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거는 어렵지가 않은데 친구들이 자꾸만 잘 보이려고 하나? 난 그렇게 무서운 선생님은 아닌데 자꾸만 잘 보이려고 하나? 자꾸만 좋은 그림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거 수정하라고 못해요. 왜냐면은 그것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거에 대해서 얘가 시간을 들인 거를 내가 아니까 여기에다 대고서 이거 잘못했어라고 하는 게 저 되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못하고요. 수정하라는 얘기를 못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 얘가 여기까지 갖고 오는 게 2주 걸렸는데 이거 수정하라고 그러면은 3주 걸리겠네. 그 시간이 이제 딱 와 닿으니까 이걸 수정을 하라고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은 일단 작업하자. 인 거죠. 일단 원고하자. 원고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작품 할 때 여기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보고, 그 다음 작품 할 때 써먹어. 그거인 거예요. 그런데 이 AI를 가지고서 활용을 해보니까 이게 내가 그리는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장면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는 너무 잘 알아. 왜냐하면 만화를 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그 콘티가 나오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그리고 그 콘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 AI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이제 AI 그림을 가지고서 만화를 만들든 아니면 그걸 가지고 온 거에다가 내가 그림을 그리든 이게 마음이 좀 부담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그러니까 작년 졸업생이거든요. 작년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작품 12페이지 작품을요. 3개를 냈어요. 하나는 AI로 만든 작품, 하나는 AI를 가지고 리터칭한 작품, 하나는 자기 작품. 왜냐하면 요령이 생겼기 때문에 빠르게 원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작품을 만들어 보다 보니까 이거 괜찮네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들하고 작품을 할 때 AI를 활용을 하는 거는 되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아직까지도 AI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레퍼런스 찾는 거라던가 아니면 동작 수정하는 거 우리 했잖아. 그치? 동작 수정하는 거 그런 것들은 바로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걸 바로 활용을 하기가 나쁘지 않은 그런 툴이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알게 됐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 AI를 가지고 활용을 한 게 2023년도 4월 달에 챗GPT로 이미 책이 나왔어요. 챗GPT가 사람들한테 짠! 하고 나타난 게 2022년 11월이었어요. 근데 그때 뭘 했었냐면요. 100명 모여가지고 그때도 이런 프로젝트야.
스터디. 저 스터디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뭐든 만들어져요. 뭐든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때 11월에 딱 챗GPT를 가지고 우리 한번 책 만들어 보죠 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2주 동안 한 권만. 말이 돼요? 책을 한 권을 어떻게 2주에 한 권을 내요? 근데 이거 회비가 꽤 비쌌어요. 한 권 신청하는 게 한 몇십만 원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내가 해볼 만한가? 근데 저는 스터디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일단 뭐 돈을 주고서 뭘 하잖아요. 아까워서라도 해요. 아까워서라도 해. 그래서 이게 이 돈 가지고서 할 만한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은 한번 그래도 해봐야지. 뭐 챗GPT 나왔다는데 찍어나 보자 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게 저 챗GPT로 만화 웹툰 제작하기인데요. 저게 저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이 팔렸어요. 제가 제일 많이 팔렸었고 욕도 제일 많이 먹었고 왜냐면은 당시에 이제 뭐 찍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제가 저기에 들어간 것들이 지금까지 거의 제가 스토리 관련해서 수업을 한 게 10년 넘거든요, 대학에서. 저걸 그때 챗GPT는요, 진짜 말 안 들었어요. 진짜 말을 안 들어가지고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딱 안 쳐다놓고 애한테 과외하는 느낌으로 했습니다. 뭔가 가지고는 잘 가지고는 오는데 제가 원하는 바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저의 학습 도구들을 얘한테 자꾸만 이제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거 한 거는 좀 달라. 나는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왔으면 좋겠어. 라고 계속해서 얘한테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근데요, 이 당시 제가 이 초반에 챗GPT하고 좀 많이 작업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는 챗GPT는 저에게는 학생 같은 존재예요. 조교 같은 존재? 왜냐면 얘가 해오기는 하는데 되게 이렇게 막 되게 나보다 잘하지는 않아. 왜냐면 갖고는 왔는데 지가 뭘 갖고 왔는지를 몰라요. 뭐냐면은 그 학생이면은 B뿔까지는 줄 수 있어. 하지만 A는 아니야.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프롬프트라고 하죠. 제가 그 지시한 언어들에서 제가 빠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대로 지시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뭐를 원하는지 내가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걸 글로 잘 정리를 해서 넘겨줘야지 되는데 그거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챗GPT로 책을 쓰면서 좀 그런 노하우라던가 그런 결이라는 거를 조금 빠르게 익혔었던 것 같고요. 그 옆에 있는 타로카드, 그 타로카드 같은 경우에는 저게 이제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 다른 분들 막 이렇게 못해가지고 우왕좌왕할 때 한 사람 더 신청하면 2주 더 드릴게요. 그래갖고 저요. 그래가지고 만들었는데 얘도 이제 학교에서 수업하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쓰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마무시한 거에다 손을 댔죠. 미드저니를 가지고 타로카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주제가 타로카드니까. 그래가지고 타로카드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미드저니를 처음 제가 겪었을 때의 느낌은 와 이거 신세계였어요. 잘 나오니까. 뭐 손가락이 8개가 나올지언정 그건 내가 수정하면 되니까. 왜 우린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정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미드저니를 가지고 이제 예쁜 이미지를 만드는 거 하고 어떤 목적성이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거 하고는 완전히 결이 180도 달랐어요. 왜냐하면 타로 카드 안에 꼭 들어가야지 되는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얘를 못 알아먹는 거야, 얘가. 프롬프트를 아무리 넣어도 얘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거기다가 지금은 뭐 에디트 기능이라든가 뭐 SREF 되게 많잖아요.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너무 잘 되는 그거. 어저께 우리 그 이미지 일관성 했던 그거.
그게 이제 처음에 미드저니를 했었을 때는 모든 게 다 프롬프트만 가지고 했었어야지 됐거든요. 그래서 같은 그림 스타일이 나올 수 있게 유지를 하면서 저 카드를 만들어야지 되는데, 복병이 뭐였냐면은 얘가 진짜 그 이미지 하나하나 가지고 오는 건 잘하는데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차가 있어요. 검은 말, 흰 말 있는 그 카드가 있잖아요. 분명히 저는 원 화이트 홀스하고 원 블랙 홀스하고 마차를 끌고 가는, 양쪽으로 가는 거라고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는데 왜 아수라 백작이 되는지, 요 반은 하얗고 반은 까맣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또 프롬프트를 막 수정을 했죠. 그랬더니 얼굴은 2개가 됐어. 왜 몸은 하나인데? 막 그런 게 막 나오고요. 특히 또 연인, 러버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일 쉬울 것 같잖아요. 러버가 되게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되게 다정하게 쳐다보는 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초반에 이 미드저니가 학습을 했던 이미지들이 거의 포스터 이미지, 막 무슨 영화 이미지, 소설 표지 이미지, 그런 거를 많이 학습을 했나 봐요. 그래서 2사람이 나오니까 일단 얘는 이러고 있어. 연인이라고. 연인이라고. 쳐다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얘네들이 얼굴을 보지? 페이스 투 페이스 안 봐요. 페이스 투 페이스를 안 본다고? 이렇게 립지하다 왜 안 돼? 그래서 허그를 했어. 안 하나요. 허그를 안 해? 그럼 키스를 넣어볼까? 와, 18금 먹었어요. 그 당시에 진짜 안 먹히는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하나가 걸려가지고 하나 쓰기는 했는데, 당시에 또 남자는 그렇게 안 예뻐요. 여자는 예쁘게 나오는데요. 남자가 그렇게 다 아저씨예요, 그냥.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어쨌든 제가 공부를 하고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왜냐면 이제 이 툴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는 게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이 사용을 하느냐인 거잖아요. 사용자가 남자가 많았다. 그 남자분들이 예쁜 여자들을 좋아하더라. 라는 그냥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이게 그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설마 그러겠어요? 그냥 합리적인 의심인 거예요. 경험을 해봤더니 이제 챗GPT하고 미드저니가 이제 어느 정도 저한테 이제 개념이 잡히던 때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성한당에서 책을 만드는 기회가 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패스트 캠퍼스에서도 유료 강의가, 굉장히 비싼 강의가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저걸 오픈을 할 때도 되게 좀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면 거기가 네오 아카데미라고 손그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그 첫 미팅 때 제가 첫 번째 한마디가 그거예요. 여기 손그림러들이 가장 많이 수강하는 우리나라 대표 플랫폼인데 제가 여기서 AI로 웹툰을 하면 돌 맞아 죽지 않을까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닐 거예요. 괜찮아요. 라고 하셔가지고 뭐 회사에서 괜찮다니까 해보자 라고 해서 했는데, 결국 제목에서는 어디에서도 AI 웹툰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강의를 제가 홍보를 못해요. 거기에 있는 커리큘럼이 아마 뭐 콜로소라든가 다른 플랫폼에서 AI 웹툰을 가르치는 그 기본 커리큘럼 중심은 여기에서 다 가지고 가신 것 같아요. 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 진행을 해왔었고요. 2023년 8월 달에 저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왜냐면 저 때가 캐릭터 일관성이 되지 않았었을 때 미드저니를 가지고 캐릭터의 설정 시트를 공개를 했었거든요. 23년 8월 21일 날 이때 그래갖고 최도윤님이 저한테 처음으로 전화가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저 써도 돼요? 영광이죠. 누구 말씀이시라고? 얼마든지 쓰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S사에서 회사 사내 회지에다가 쓴다고 해서 의뢰가 들어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극비래요. 그래서 극비라서 어디에다가도 쓸 수 없는 거였었는데
저는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전 재미없으면 일을 안 하거든요. 전화를 했죠. 저 혹시 그 쓰이지 않는 그런 이미지들은 제가 써도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저희 회사에서 안 쓴 거면 괜찮아요. 저 강의 때 써도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여기 있는 거는 다 까인 거다. 까인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었던 거는 캐릭터 일관성을 어떻게 이거를 유지를 할 수가 있었어요? 라는 그런 질문이 제일 많았었을 때였고, 제가 또 이런 강의를 한 이유 중에서 하나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심심해서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제가 거의 되게 요 AI 웹툰 쪽에서는 가장 선구자?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게 됐었던 그 딱 하나의 포스팅이었는데 이게 4시간 후에 미드저니에서 일관성이 해결이 됐거든요. 나 이거 그때 안 올렸으면은 전 그냥 묻혔죠. 그냥 혼자 재미없게 작업하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하고 막 스터디하고 뭐 이렇게 신기한 거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냥 다 공개하세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전문가가 되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은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진짜 웹툰하고 만화, 애니메이션에서 벗어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런 기회가 이제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도구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AI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지 되는데 이제부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막 하다 보면 수익성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이제 가장 먼저 보여드리는 거. 제가 소설책으로 이제 외주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을 들었고요. 그리고 잘 팔렸고요. 그리고 되게 AI 같지 않은 그런 표지다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되게 들어가는 그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서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리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게 스릴러물이거든요. 저 컵 안에 들어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피라고 생각을 하죠. 그냥 우리 머릿속으로는 피예요. 그렇지만 이게 그 블러딩이 안 먹었었을 때, 그러니까 그 프롬프팅으로 이제 피라는 단어를 쓰지 못했었을 때예요. 와인 비슷하지만 색깔은 비슷하지만 텍스처가 저렇게 굵게 나오지 않잖아요. 텍스처가 와인은 쫙 하고 펼쳐지죠, 그쵸? 그러면 저런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시럽, 네, 비슷해요. 네, 또 저는 토마토 좀 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잔인한 그런 텍스처는 딸기잼 넣습니다. 잔인한 딸기잼 넣으면 잔인해져요. 왜냐면 이게 텍스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작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재료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빨라야지 돼요. 다른 사람보다. 재료. 왜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그림을 그렸었을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화방에 가서 부드러운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은 파스텔하고 뭐 수채물감 그런 것들을 사잖아요. 자, 그러면은 좀 묵직하고 텍스처가 좀 무거운 것들을 쓰고 싶다. 그럼 우리 유화를 쓰거나 좀 발색이 선명하고 막 그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아크릴 쓰잖아요. 그 텍스처의 그 감 같은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 돼요. 앞으로 AI 시대에서 우리가 봐야지 되는 것들은 그러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문 지식들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해봤었던 거. 그리고 누구보다 더 빨리 툭 하고 내던질 수 있는 그게 이제 시간과 그 표현 감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가장 프롬프팅에서 최고로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보다 오히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그래도 우리 중고생은 우리 아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경험이 많잖아요. 많이 써봤잖아요. 그 본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 본 것들을요, 사실 우리는 텍스트로 다 잘 그 역량까지 가지셔야지 돼요. 머릿속으로 그냥 뭉뚱그리 생각하는 건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을 그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언어적인 능력이 훨씬 더 필요하게 된 시대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AI 하면서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게 그냥 갖다가 쓰면 되는데 이거를 단어로 생각을 해내야지 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전을 더 많이 찾아보게 되고요. 어느 때보다 백과사전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들춰보게 되고, 그리고 의상 같은 거 있잖아요. 와, 저 진짜 패션지를 사요, 요즘에. 패션지. 그리고 막 고전 의상 같은 것들도 책을 다 사요. 그래서 이 옷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매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용어를 알아야지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 디자인을 AI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에 몰라가지고 그냥 캐릭터만 예쁘게 만드는 데 집중을 했어요. 그때 맨날 나오는 의상이 똑같은 거야. 맨날 거기서 거긴 거야. 잘 나오지만 거기서 거기인 이유는 뭐냐면요. 얘는 AI는요. 사람들이 봤을 때 80% 이상이 얘를 좋아하던데? 라고 해서 내놔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건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이거 좋아하더라. 왜냐면 너는 나한테 뭐 얘기한 게 없잖아? 그건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내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용어가 알아야지 되더라고요. 저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난 머리 스타일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제 머리 스타일이 뱅 스타일인 줄 몰랐어요. 와, 남자들 머리 스타일 다 똑같은 줄 알았더니 스포츠 아니면 이건 줄 알았네. 많던데요? 뭐, 투블럭? 뭐, 되게 샤기? 막 되게 많던데요? 이게 모르면은 얘가 여기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 얘기는 내가 좀 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스타일들이 잘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AI로 캐릭터 나오면은 일단 더벅머리 나오거든요. 더벅머리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좀 공부하셔야지 돼요. 네. 그리고 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때 또 캐릭터 일관성 전혀 안 됐었을 때였는데 그냥 이때는 그 대표님이 저한테 너무 어려운 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까지 엎어질 뻔했었던 그 표지였거든요. 차 내부가 다 보여야지 된대. 차 내부에 캐릭터 5개가 다 보여야지 된대. 네. 차 내부에 5명이 다 보여야지 되는데 이게 차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앵글이 밖에서 들어와야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표지를 하기 위해서 이 앵글을 어떻게 잡지? 라고 하는 그거가 제일 어려웠었고요. 그 다음에 어려웠었던 건 뭐냐면은 그 소설 책 안에 있는 캐릭터가 너무 확실히 알잖아요. 책을 다 알아야지 이거를 만들잖아요. 봤더니 남자 둘, 여자 셋. 그리고 남자는 브레이크를 잡고 되게 당황해야지 되고 여자애 하나는 화장을 하다가 이렇게 해야지 되고 하나는 이제 커피를 그렇게 해야지 되고 이 5명의 그 표정들을 다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나한테 시키는 건가? 막 그때는 에디트 기능도 없었어요. 그래서 얘 도대체 뭐 어쩌라고 라고 생각을 하고서 일단 했는데 앵글이 원하는 게 나왔고요. 그리고 그 스타일을 원하는 게 나왔어. 거기에서 딱 고정을 시키고 막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다 오려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AI계에서는 조금 반치광인데요.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그 마감 시간 안에 걔가 나오기만 한다면은 뭐든 뭐가 상관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분들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결과를 잘 만들기 위해서 얘를 사용을 하는 거지 거기에서 너무 연연해서 프롬프트 하나에 이거를 잡고서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에는 저는 조금 좀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작가님들이 특히 이 AI를 가지고서 하셨을 때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하셔야지 된다고 봐. 왜냐면은 타협을 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매진을 하다 보면은 그냥
필요 없는 디테일에 우리가 묻혀져 버리는 그런 현상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저 책 안에다가 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넣었습니다. 슬프게도 저 책이 이제 발간이 되고 나서 저 출판사에서는 저한테 더 이상 표지를 의뢰하지 않아요. 왜인가요? 그랬더니 자기네들 디자이너들이 있어요. 원래 책 표지를 저보다 잘하는 분들인데 얘를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서 헤맸을 뿐이야. 그래서 이제 그냥 책을 잘 썼구나 라고 이제 그냥 긍정회로를 돌리면서 그렇게 이제는 표지하고는 이제 빠이빠이 했습니다. 네? 내부에도 그림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어떤 내부요? 표지만. 아, 섭파요? 아, 그거는 제가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뭐 생각을 안 하셔도,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가 이제 CGV에서 상영을 처음 했었던 겁니다. 무려 이제 작년 6월 달이었어요. 이때 이제 정말 용감했다. 아, 음소거 했어요. 이제 제가 떠들어야지 되기 때문에. 이때 용감했었던 이유가 그때 영상이 그 실사는 잘 나왔었는데 애니메이션은 잘 나오지가 않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CGV에서 이거를 사람들 앞에서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걸 보여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래도 이 시대에 한번 기회는 왔고 해봐야지 그 다음 스텝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대부분 손도 많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눈 깜빡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손으로 좀 몇 컷씩 이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무빙툰 만드는 것처럼 좀 그림을 그렸고요. 그리고 저기 지금 조금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는 비글을 썼어요, 그 당시. 비글. 우리 막 이렇게 막 춤추는 거 유행했었을 때 그 컷이에요, 요게. 되게 익숙한 컷이잖아요. 그 컷을 집어넣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했었던 편집의 그런 잡기술 같은 것들을 최대한 집어넣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넣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영을 한번 해봤더니 이제 우리 학생들은 저보다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저렇게 찍었어? 그러면 이게 괜찮은 거구나. 이제 좀 위안을 받고 이제 작업에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아졌는데, 왜냐면 우리가 그 에펙을 배워요, 학교에서. 그래서 에펙을 배우니까 워낙 무빙툰 같은 것들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무빙툰에다가 이걸 하다가 중간중간에다가 AI를 삽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작업에 대해서 다양하게 작업 능률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알게 됐었기 때문에 저희 학교 학생들은 좀 다른 학교보다 좀 더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앨범 발매도 했습니다. 이게 2023년 8월 1일, 그러니까 재작년 8월 달에 이제 앨범을 발매를 했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요즘에는 수노하고 유디오 가지고서 노래 많이들 만드시잖아요. 우리 스터디 하시는 분들 다들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하는 이유도 저는 너무 확연했어요. 왜냐면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작품을 할 때 저희는 이제 애니메이션 이나 무빙툰이나 만들려고 하면은 그 뒤에다가 이제 백그라운드를 깔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학생들은 뭘 하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에서 무료 음원을 찾습니다. 무료 음원을 찾는데요. 이게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려요. 왜냐면 비슷한 뉘앙스와 나의 작품을 잘 받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음악과 그런 장르와 박자와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야지 얘를 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픽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무료 음원을 찾아가지고서 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제가 한 3번을 겪었어요, 이거를. 한 번은 뭐냐면 한 2주에 있다가 얘가 블락이 된 거예요. 제 영상이.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 저작권 갖고 간 거야. 왜? 왜 하필?
왜 하필 이걸 갖고 갔는데? 그래갖고 블럭을 당한 거예요. 아니, 무료 음원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AI로 음원을 잘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툴이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캡컷이라는 그 프로그램, 그 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 안에 음악이 있잖아요. 음악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참 잘 검색해가지고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얘도 무료 음원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얘가 걸렸어요.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게 이제 막 찾아보죠. 왜 이런가? 왜 내 것만 이런가? 그래갖고 나는 블랙리스트인가?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억울해서 막 찾았는데 거기 캡컷에서 하는 얘기가 30초까지만. 아니 처음에 쓸 때부터 얘기를 해주지. 걸리고 나서 알게끔 그러냐고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무료 음원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음악가를 알아가지고 의뢰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방송 음향 같은 경우 되게 비싼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도 되게 막 초반에 많이 사다 놓고 쓰기도 했는데, 이걸 찾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럼, AI로 해보면 괜찮겠다라고 해서 이제 재작년에 이렇게 음원을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놀랍게도 이게 수익이 났습니다. 무료 음원인데요. 수익이 났어요. 얼마 났냐면, 저번에 강의 안 들었구나. 270. 오, 270원. 진짜 놀라운 게, 왜냐면 얘 무료 음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수익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음악 사업이 되게 괜찮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저 여기 오기 전에 한번 그 사이트 들어가고서 이 270원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봤거든요. 2,400원 올랐어요. 오, 그쵸. 그래서 이게 진짜 실제로 그 사운드프레스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정식 음원이고, 다만 정식 등록을 위해서는 리터칭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음악은 좀 더 까다로워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터치가 전혀 없는 AI만 등록을 하는 거는 좀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에 너무 좋은 거 많잖아요. 그 아이패드에서 이제 좀 이렇게 하면은 음악 몰라도 조금 이렇게 필터 씌우듯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AI에 대한 그 이해도가 좀 진짜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봤어요. 사용을 해서 이제 작가님들이 나는 어떤 것들을 좀 사용을 해야지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 조금 인사이트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빨랐다 정도인 것 같아요. 또 이제 이거 우리 리바이브. 이게 음악을 하다 보니까 제안을 받았었죠. 이걸 가지고 한번 굿즈도 만들고 전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소이랩 최도년님하고 그리고 그 홍대집 그리고 강동대학교 그렇게 세 콜라보레이션으로 시작을 한 리바이브 전시인데요.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그 CD 모양의 그 굿즈를 만들어가지고 핸드폰을 대면은 얘가 음악이 나와요. NFC가 돼가지고. 그리고 그 굿즈가 너무 예뻐요. 진짜 CD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얘가 너무너무 잘 되다 보니까 뮤직비디오 상영전까지 갔네요. EBS 홀에서 저번 달에 우리가 뮤직비디오 상영전을 했습니다. 그때는 누구한테 딱 이걸 만들으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뮤직비디오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다 들어오세요 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었던 거였었고요. 너무 감사하게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상영을 할 때는 골랐었어야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온라인 상영회를 또 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장담컨대 어느 그 시상이라던가 어떤 이게 작품 모아서 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어떤 데보다 가장 좋은 퀄리티의 작품들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 사이트를 한번 찾아가지고 그 리바이브 찾으시거나 아니면 소이랩 들어가시면은 그 뮤직비디오들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진짜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그 EBS라는 그 공간에서 크게 영상을 보고 사운드가 있는 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같이 하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감격스러워 했었고요. 우리 학생들 저기 3명 다 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여기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3명이 와 있어요. 네, 진짜 열심히 잘했었고요. 진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AI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런 작품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진행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뭔가 만들어질 거니까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 항상 이렇게 쫑긋 어느 순간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쫑긋 이제 세우시고 이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홍대집에서 했었던 게 현대 아울렛에서 지금 판매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가지고서 촬영을 한 거였고요. 지금 이것도 이제 리바이브는 이제 강동대학교하고 소이랩하고 그리고 이제 오베르라고 밴디가네님하고 그렇게 셋이서 앞으로 계속 가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뭔가 AI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작품을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아직 뭐 28일까지 시간 좀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구매도 좀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좀 덕후예요. 그러니까 뭔가 좋아하면은 되게 많이 구매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돈으로 소모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다 저의 아이디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지갑을 한번 열었던 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지갑을 열어봤던 이유가 내가 장사를 할 때, 내가 사업을 할 때, 이제 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지 이제 이걸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저는 좀 돈을 아끼지 않는 편이에요. 그게 다 저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콘텐츠를 가지고 앞으로 뭔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자리를 되게 다양하게 가시면서 내가 진짜 매력적으로 생각했었던 콘텐츠는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